정말 밸류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죠. 이게 뭐예요? 새로운 불장을 만든 신호탄 아닐까? 다시 말해서 디파이 썸머 시즌2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알고라님 미국 AI 코인이 주춤하니까 이번엔 이더리움 내러티브 가나요? 촬영 시각은 2월 27일 낮 12시 40분입니다. 자, 비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암호화폐 시총이 2.2조 근접했어요. 엄청 올랐어요. BTC 도미넌스 53%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미넌스가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57,000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보다 도미넌스 낮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알트코인 가격이 비트가 오를 때 뭐 약간 뭐 여기 지금 여기 바닥 찍고 약간 오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상승세에 비트가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다른 지금 지난해와 비교해 보자면 비트 주도 장세였던 비트 일방적인 장세였던 시장에 비해서는 알트코인도 상당히 힘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 알트가 이더리움이죠. 2월 이후로 가격을 한번 봤습니다. 시봉으로 보자면 그래프가 아름답습니다. 2월에 계속 올랐습니다. 다만 이게 그럼 찐반인가? 로 보기에는 조금 찜찜하다는 거죠. 이거 1월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이때 ETF 기대감으로 쫙 올랐거든요. 비트 대비해서. 물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가격이 아니라요. 비트 대비한 가격으로 보자면 이렇게 올랐다가 주춤주춤 하다가 이더 ETF 내러티브가 약발을 이루면서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2월 11일 이후부터 조금 오름세를 탑니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이거 찐반인가 아닌가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랐어. 그래서 와, 찐반인가 싶었는데 오늘 비트코인의 역대급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도 올랐는데요. 비트 대비해서는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더 갈지 아니면 이게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갈지, 이더 덴버 행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행사 힘을 받아 좀 올라갈지 고민입니다. 어쨌든 다른 코인을 보자면요. 그간 이제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였던 데는 뭐 이더리움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사실 AI 코인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피로감에 AI 코인에는 거품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코인의 대장주는 누구냐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월드코인이죠. 샘 알트만 프로젝트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게 7월 달에요. 그 약간 VC 물량 나온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7월 이전에는 괜찮겠지만 7월에 물량 나오면 매물 압박 상당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암호화폐 트레이더 디파이 스퀘어드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월드코인 측은 향후 2주 동안 1,000만 월드 이상을 리테일 월렛에 직접 분배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더 많은 물량이 2주마다 계속해서 유통된다. 투자자들은 올 7월 이전에 락업 해제 물량이 없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월드코인 유통량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7월 달에 풀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맞다면 지금 계속 유통 물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매물 압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샘 알트만이나 오픈 AI 측에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내놓지 않으면 뭐 소라 같은 월드코인 가격이 지금 일단은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춤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코인 메타가 한참 갔었는데 이더리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좋은 게 뭐냐면요. 일단 물린 사람이 없어요. 수익권 이더 주소를 봤더니 95% 비트코인을 능가합니다. 물린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린 사람이 있다가 이게 만약에 플러스 전환되면 지겨워 팔아야지 라고 매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다 수익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수익권이기 때문에 천천히 상황을 본다는 거죠. 더 갈 것 같은데 들고 가자. 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거래소가 보유한 이더리움 물량이 적다라고 합니다. 매물 압박이 없다라는 거죠. 공급 사이드를 보자면 앞으로도 긍정적이에요. 이게 뭐냐? 공급량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플레이션 화폐가 됐습니다. 이더리움 2.0 이후에 트랜잭션을 수수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발행되는 이더리움을 태우고 있죠. 이 때문에 새로 발행되는 이더리움보다 태우는 이더리움이 많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화폐가 됐고요. 이더리움 2.0 이후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는 겁니다. 수요 측면에서 어떤가요? 지금 아마 이런 뭔가 알람 되게 코인리스 구독하시면 많이 올 텐데 계속
네,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사고 있어요. 뭐 이런 뉴스 너무 많습니다. 저스틴 썬도 사고 있고요. 일부는 이제 산 다음에 스테이킹까지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안 팔겠다라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상승 이유를 보자면 왜 올랐을까 이더리움을 보자면 ETF 및 업그레이드 기대감이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데요. 이드 덴버 행사 내일부터 열리고요. 덴쿤 업그레이드 3월에 이어집니다. 업그레이드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수수료가 정말로 많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요. 이도 뭔가 에어드랍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나? 트랜잭션이 많아졌는지 이더리움 가스비가 후덜덜 하거든요. 심지어 레이어 2라고 나오는 아비트럼 가스비도 이게 진짜 레이어 2 싼 거 맞아? 할 정도로 이제 가스비가 올라온 상황인데 이게 되면 EIP 4844가 되면 수수료가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서 그간 이더리움을 괴롭혔던 고질적인 수수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더 가격에는 호재겠죠. 그리고 기관도 이더리움을 선호한다라고 해요. 바이비트 보고서인데 기관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선호해서 덴쿤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비트보다 이더를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이비트 보고서가 조금 좀 그런 게 지난번에는 12월에 기관들이 이더보다 비트를 선호한다라고 했는데 그간 뭐 2개월 새 기관들의 생각이 바뀐 건가 싶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다라고 바이비트가 최근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더 ETF 승인 확률, 5월에 승인될 확률, 저는 여전히 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트와이즈 리서치 애널리스트 라이언 라스무센 역시나 50%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5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비트코인 ETF 될 거야라는 전망은 거의 뭐 70, 뭐 99%, 뭐 90% 이랬던 데 반해서 승인 확률 전망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마켓이 있거든요. 탈중앙 예측시장 플랫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베팅을 하는 거죠. 아까 CME 페드와치처럼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될 것 같아? 앞으로 이더 승인할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예측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승인 확률이 41%입니다. 절반 이하죠.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되면은 아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거다 이더리움이 라는 전망도 있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좀 긴가민가한 상황이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다 하더라도 당장은 가격 영향이 미미할 거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ETF조차도 약간 투자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검토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그런데 뭐 이더리움 ETF는 뭐 더 하겠죠. 비트코인보다도 더 받아들이기가 조금 저항이 있는 자산이니까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이번 상승이요. 지금 이번 상승은 오늘 나타난 상승이 ETF 기대감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3,000달러 돌파한 게 번스타인의 분석에 따르면 그거 아니고 이더리움의 공급 역학, 아까 말씀드린 디플레이션 화폐가 됐다는 거,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거, 덴쿤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 유니스왑의 수수료 분배 제한 등에 있는 거지 ETF 기대감이 작용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대감이 작용하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뉴스를 지난주 나왔던 알트코인 뉴스 중에 가장 눈여겨봤습니다. 유니스왑이 유니를 스테이킹한 주소에 자기들이 프로토콜에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을 분배를 하겠다라는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디파이 거버넌스 토큰의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디파이 거버넌스 토큰, 뭐 유니 같은 거요. 쓸모가 없어요. 뭐 무슨 그 프로토콜에 의사 결정에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 별로 없죠. 게다가 이거 들고 있어, 이걸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메타 타면은. 쓸모가 없거든요. 왜 거버넌스 토큰을 내는 거야? 사실 거버넌스 토큰을 낼 필요가 없는 것도 있죠. 왜? 예를 들면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 뭔가 수합 수수료를 유니로 내나요? 아니에요. 이더로 내요. 그럼 유니스왑, UNI라는 이 거버넌스 토큰의 역할은 뭐예요? 없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스테이킹 주소에 유니를 자사의 프로토콜 토큰을 거버넌스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자기네 프로토콜에서 나온 수수료를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야말로 그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 코인 홀더들이 나눠 갖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식의 배당과 비슷한 느낌인데 배당과는 달리 배당은 그 기산일을 딱 정해가지고 그날 들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처주명부 폐쇄하고 굉장히 정근대적이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스테이킹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수수료를 매일매일 이렇게 분배해주는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효율적인가요?
그 프로토콜에 기여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드디어 디파이 거버넌스의 쓰임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 증권성 시비가 또 한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증권성 시비 여부를 떠나가지고 디파이 거버넌스 토큰의 미래를 발견했다라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3AC 공동 설립자 수주 역시 유니스왑 수수료 정책은 토크노믹스 새 시대에 여는 신호탄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유니스왑이 하자 플렉스 파이낸스 역시 우리도 유니스왑처럼 우리 토큰을 스테이킹한 사람들한테 프로토콜 수수료를 분배해 줄 것을 고려하겠다라고 했어요. 다른 디파이가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아마 다른 것도 고려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비콩의 코인 정복이라는 텔레그램 사이트에서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디파이 토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유니스왑이 하루에 창출하는 수수료 수익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라고 치면 스테이킹한 사람들한테 그 100만 원에 벌어든 수수료의 50%를 나눠준다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거의 가치가 이른바 주식에서 PER, 밸류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죠. 이게 뭐예요? 새로운 불장을 만든 신호탄 아닐까? 다시 말해서 디파이 썸머 시즌2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사실 20년 코로나 이후 이어졌던 크립토 강세, 21년에 이어졌던 크립토 강세의 시작은 바로 디파이 썸머였습니다. 20년에 있었던. 그 디파이 썸머 시즌2가 올해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디파이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 자동 마켓 메이커 유니스왑 같은 섹터 코인 움직임을 보자면 7일 기준으로 보자면 유니스왑이 39% 올랐고요. 뭐 약간 그 수수료 수익이 많은 프로토콜 팬케이크 스왑 16.7% 올랐고요. 스시 21.7% 올랐습니다. 오르카 18.6% 올랐고요. 아, 이제는 여기 거버넌스 토큰을 들어도 수수료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으니까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쓰임새가 발견된 거고요. 이게 바로 새로운 뭔가 말씀드린 새로운 불장을 만든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수주가 표현한 대로 토크노믹스의 새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니스왑이 이더리움 기반이다 보니까 뭐 여러 체인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메인은 이더니까 이더가 강세를 보였다는 게 번스타인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스테이킹 관련돼서 번스타인이 이더 강세의 하나의 이유로 도입되기 지지하기도 했죠. 관련돼가지고 A16G라는 크립토 업계에서는 엄청난 투자 VC가 크립토 펀드를 45억 달러 규모로 조성을 했는데 처음 투자한 곳이 어디냐? 네, 아이겐레이어 리스테이킹 원탑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얼마를 넣었냐? 엄청난 돈을 넣었던 걸로 아는데, 네, 이 아이겐레이어에다가 네,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킹에서 그 보상이 나오고 뭐 이런 구조에 대해서 SEC가 상당히 싫어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주식 배당 느낌이고 뭔가 그 증권 성격이 있다라는 게 SEC 주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 그 리스테이킹이나 아까 말씀드린 유니스왑의 그 토크노믹스 변화 같은 것들이 사실 SEC와의 증권성 여부 논란이 향후 빚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조금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뉴스에서 갖고 와봤는데요. 한 외국 남성이 80만 달러 집을 팔아서 리플을 투자했대요. 그러면서 이게 자신의 아버지가 리플에 투자하기 위해 80만 달러 상당의 집을 팔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판 건 아니고 자기 아빠가 팔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니까 얘가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아빠 얕보지 마. 우리 아빠가 누구냐? 비트코인이 7,000달러 할 때, 이더리움이 200달러 할 때 제가 투자를 권하셨거든요. 나한테 투자를 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진짜 엄청나. 50년 경력의 트레이더거든? 근데 그 아빠가 집 팔아서 리플 샀어. 라고 했더니 이제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과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뭐 지금은 알 수 없죠. 미래를 봐야 할 텐데 갑자기 이 얘기를 보니까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집 팔아서 뭐 전 재산을 팔아서 비트코인 샀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얼핏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20년 12월 기사입니다. 3년 전에 전 재산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산 뒤 세계여행을 떠난 가족이 있는데 3배 대박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 3배 대박이 났을 그 20년 12월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냐면 2만 달러예요. 지금 5만 7천이면 더 대박이 났겠네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비트코인을 써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이 더 불어나고 있다. 써도 불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 관련된 경우에 ETF가 미국에 상장된 건 아니지만 ETP, 이건 Exchange Trade Product, ETF와 ETN을 포괄하는 단어죠. 이게 스웨덴에 상장을 했습니다. 향후 미국 시장에도 상장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 이제 4월쯤에 5월쯤에 SEC와 소송을 이제 합의를 통해 가지고 좀 마무리를 해서 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투자자분들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리플 커뮤니티 네임드 유저라는 애슐리 프로스퍼라는 분이 뭔가 X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밝혔는데요. 합의 절대 없다. 왜? 만약에 리플과 SEC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SEC가 벌금을 물리잖아요. 리플에다가. 그러면 그 XRP 가치로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이게 SEC의 대차 대조표에 엄청난 플러스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EC가 역대급 벌금을 통해서 자사의 그 재산 규모라고 해야 되나?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합의 없어. 끝까지 갈 거야.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소송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리플 가격에도 변화가 날 텐데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 장기전이 될 것 같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메타가 있죠. 알트코인 가운데는 그 가운데 올해 또 주목해야 될 메타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생태계 메타죠. 레이어2 멀린체인 TVL이 19억 달러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비트코인 생태계 메타도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비트코인 생태계 메타가 각광을 받다 보니까 그 메타를 타고 지금 관련 프로젝트들이 자금 조달을 진짜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WF 요새 가장 핫한 VC죠. 긍정적인 건 부정적인 건 어쨌든 여기가 보유했던 스펠, FET, 패치 AI, 자스미, LIT 와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토큰 가격.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여기가 제로엑스 스코프라는 곳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DWF가 들고 있는 코인 중에 뭐가 오를까라고 봤더니 여기서 분석을 해봤더니 오브스, MDT, API3, CBK가 오를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대한 투자자 보유의 책임이기 때문에요. 여기 분석업체를 믿고 이걸 사야 돼? 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도 내놨다라는 거 보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는 글래스노드의 이 뉴스가 조금 정말 뭐랄까 인상적이었는데요. 자기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시가총액이 작고 유동성이 적은 토큰으로의 유동성이 아직 유의미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이 그 글래스노드의 커멘트의 핵심은 뭐다? 델롬델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이 커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도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델롬델,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큰 애들만 움직이지 작은 애들로는 돈이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트에 투자하실 때는요. 사실 돈이 가는, 관심이 모이는 메타 위주로 어떤 메타가 될지 메타 위주로 고르신 다음에 그 하부에 있는 것 중에 대장주나 혹시 모르는 똘똘한 애들을 투자하는 게 맞지 그냥 무작정 내가 들고 있는 코인 원금 회복할 때까지 나는 존버할 거야 라고 막연하게 계시기보다는 조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